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번 영상에서 남태령 시위, 즉 트랙터 시위를 제대로, 아니 그냥 대충 설명하였습니다.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간첩이 심각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논리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서 남태령 시위에 대해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남태령 시위에 대해 더욱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농민들이 타고 온 트랙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합니다. 일단 팩트는 그 트랙터들은 북한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트랙터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트랙터이고요. 대북 제재로 트랙터는 북한에 보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반대 피켓들이 붙어 있었고요. 근데 왜 트랙터를 북한에 못 보냈을까요? 이 사진에 나오듯 북한 열병식에 보면 트랙터가 군사 장비를 끌고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은 트랙터를 이용해 군사 장비를 이동시킵니다. 그렇게 유엔에서 제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왜 나왔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곡법이라는 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곡법이란 사진에 나오듯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무조건 매입해 가격 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무조건 매입해야 하나요? 옛날에는 무조건이 아니고 정부의 재량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량이 아닌 무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조건 매입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 법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라면 당연히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물건은 무조건 100% 확률로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그 물건을 안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공급이 많아지니 가격은 낮아질 것이며, 그 쌀은 정부가 계속 매입해야 하는데 돈은 어디서 납니까?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아니, 재량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면 그나마 덜 부담이었겠지요. 그리고 남태령 시위의 문제점, 즉 논란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남태령 시위에 도대체 왜 중국인이 나타나는 겁니까? 심지어 중국인이 연설까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윤미향은 왜 나옵니까? 예? 윤미향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짧게 설명하자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부금을 횡령한 미친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태령 시위가 단지 농민들로 나온 건가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과잉 진압을 했다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저를 구구다라고 하실까봐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무명의 덕후라는 유명한 페미 사이트에서 남태령 시위, 티내지 말고 일반 시민인 것처럼 하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남태령 뺑시인데 피켓 꺼내지 마. 절대로 응원봉만 꺼내. 사람 좀 모이면 피켓 꺼내. 지금은 절대 꺼내지 마. 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 1번 얼굴 가려, 2번 구호 외치지 마, 3번 피켓 숨기고, 4번 응원봉 가방에 넣어. 그리고 이 게시글 마지막 내용은 시위 티내면 안 되고 일반 시민인 것처럼 하래. 피켓 같은 거 들지 말라 함. 위에 뺑시들이 라고 나오네요. 아직도 남태령 시위는 양곡법의 거부권 행사로 나온 시위인가요? 아직도 제가 극우라고 생각하시고 남태령 시위는 아직도 평범한 농민들의 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이 사진 보시면 뭐라 나와 있죠? 남태령에서 경찰이 정말 체포할 경우 개인 대응 방법이라 나와 있네요. 위에 응원봉이랑 피켓 꺼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시위가 아니라 차 막혀서 모인 거잖음. 그걸 어필해야 함. 시위 X, 구경꾼 이응이응. 경찰이 왜 거기 갔음이라 하면 차 막힌다길래 구경 갔다라고 답변하라네요. 남태령 시위에 중국인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심지어 연설까지 하지 않나,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밀고 있지 않나, 무슨 페미 사이트에서 행동 지침까지 알리지 않나.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저번 영상에 넣으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영상에 넣겠습니다.
전농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민이 주한미군 주둔비 협정을 반대합니까? 남태령 시위는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나온 시위 아닌가요? 자, 보십시오. 반미운동까지 하고 북한에 보낼 트랙터를 시위에다가 사용하고 중국인이 시위에 참여하고 심지어 연설까지 한다. 아직도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농민들로 보이십니까? 이게 구구의 선동이라고 생각되신다고요? 전부 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농민들이 시위에 트랙터를 사용할 거면 본인들이 쓰던 거를 가져와야죠. 왜 북한에 보낼 거를 가져옵니까? 진짜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드세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 말한 민노총 간부의 간첩질한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단체에서 체포영장 집행 안 되면 직접 간절히 열겠답니다. 아니,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는데 본인들은 수사권이 있으신가 봐요. 법 위에 계시는 건가? 그리고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을 보십시오. 헌법재판관 지명하면 즉시 임명? 이거는 헌법 위에 본인들이 계신 거 아닌가요? 삼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명 직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아니, 본인들이 임명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 못 넣은 내용들 중에 몇 개 넣어보는데, 이 사진 보세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사유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사용하면 탄핵시킨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시켰네요,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공수처에 협조 안 했다고 고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탄핵까지 시킨다고 협박까지 하고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번에 경호처는 당연히 법대로 막은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공수처법 31조에 나오듯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했죠? 서부지법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인 두 분 다 계시는 곳이자 저번에는 설명을 안 드린 영장 담당 판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요. 우리법 연구회는 무엇이냐? 그냥 이 사진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장 이 영장의 문제점은 형소법 110조랑 111조를 예외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법이 아니고 위헌입니다. 어떤 판사가 법을 예외시키고 판결을 내립니까? 당연히 잘못된 영장이고 경호처는 경호처법에 따라서 공수처를 막은 것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답니다. 아니, 본인들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해서 그것도 들어줬는데 이제는 다른 이유로 탄핵 사유를 만드네요. 아직도 이게 잘못된 걸 모르시나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의 탄핵서에 있는 내란죄를 철회했답니다. 예, 내란죄를 철회시킨 목적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핵 심판을 빠르게 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내란죄가 추가되어 있으면 계엄령 그 이전부터 봐야 되니 오래 걸리고 그냥 이걸 빼고 계엄령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그것만 판단을 내리겠답니다. 이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날리고 전부터 까내린 김상욱 의원도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답변은 무식한 주장, 쓴 웃음만 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는 사용 내역을 제출 안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하네요.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년 일 경험 지원의 삭감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문제로 삭감시켰다고 하는데 사업하시는 청년분께서 이 지원금이 삭감되니까 많이 힘들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터뷰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은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사업에 예산은 삭감 없이 승인되었다 하셨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원전 자체의 지원이 사라졌는데. 물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논리적으로 반박하신 분의 댓글은 정말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런 댓글들처럼 무지성의 댓글이 아닌 진짜 진심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분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느냐? 비상계엄만큼은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간첩의 부분이 되게 심각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시켜 간첩 검거율 저조에 안보범죄조사권 폐지법 발의에 간첩죄 확대 반대에 그리고 대북 송금에 1,000만 원 받고 중국에 한미훈련 기밀 넘기기 군무원의 국정원 요원 명단 정보 유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 선택은 이해가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구 틀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이랑 종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국방 백서에 따르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김정은은 우리나라를 불변의 주적이라고 떠들던 상황에서 종전이라고요? 아직도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부인하실 겁니까? 저만 이상하다고 느껴요? 아직도 제 영상의 내용이 전부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모든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시고 그 논리가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